고수는 선물 옵션 전용 시스템으로서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HTS의 뭐 현물도 있고 주식도 있고 선물 옵션도 있는데 선물 옵션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전용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그런 HTS입니다. 고수를 개발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개인분들이 너무 쉽게 돈을 아주 소중한 자금을 너무 쉽게 이제 손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고수라고 인정받은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은 어떤 차트를 보고 또 어떤 화면을 구성하고 보시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그런 화면들을 개인분들도 보시면서 실제 고수분들이 매매하는 환경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고수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고수 플러스는 기존에 있던 이제 고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크게 이제 4가지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EF 펀드 주문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동 주문 매매를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데 그런 자동 주문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상당히 또 재밌는 차트로 딕스 차트라는 게 있어서 옵션의 미결제량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힘, 시장의 방향들을 참조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게 크게 4가지 기능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선물 옵션, 특히 이제 옵션 매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들이 있습니다. 실제 옵션 매수로 수익을 내시는 고수분도 계시고 또 옵션 매도로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변동성 매매라는 그런 기법을 개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변동성 매매라는 것이 처음엔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신이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나마 좀 괜찮은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개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띠봉 선생 양영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옵션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옵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실전 전략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이라는 상품은 다른 선물이나 주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독특한 특징 2가지가 바로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과 시간 가치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뭐냐, 시간 가치가 뭐냐,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옵션의 가격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가격을 질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콜 100이 있고 콜 90이 있을 때 콜 90이 콜 100보다 비싸다는 건 우리가 시세를 보고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라 어떤 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 바로 내재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내재 변동성이 높을 때는 비싼 거고 내재 변동성이 낮을 때는 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옵션의 또 다른 이제 특징이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옵션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간 가치가 감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재 변동성이 정리하자면 1% 올랐을 때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배가고요. 또 시간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시간만 24시간 하루가 지났을 때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타라는 표현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거는 2003년 8월 22일 콜 100의 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가로 1.84, 18만 4천 원이고요. 그 옵션을 봤더니 배가가 0.13, 세타가 마이너스 0.05.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시간도 흐르지 않고
내재 변동성만 1% 증가하면은 13,000원이라는 가격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내재 변동성이 1% 감소하면은 13,000원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세타는 특징이 배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 변동성에 따라서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세타는 모든 옵션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그것을 갖고만 있는 것 그 자체로 옵션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8월 22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8월 25일 그 오후 3시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쉽게 얘기해서 배가 이제 변동성이 1% 증가하고 시간만 흐르고 기초자산인 선물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1% 상승하는 경우에 하루가 경과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1.84였습니다. 어저께. 그러다가 배가가 0.13이니까 내재 변동성이 1% 상승했으니까 배가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시간 가치는 무조건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냐면 1.92가 됩니다. 즉 19만 2천원. 어저께는 18만 4천원이었는데 이것이 내재 변동성이 1% 상승함으로 인해서 19만 2천원에 이라는 가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대비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4.3%가 상승한다. 우리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아까는 상승했는데 하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의 경우에는 그 배가 값이 0.13이었었고 지금도 뭐 0.13 똑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자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1.84에서 배가 값 빼주고 세타 값 빼주고 그래서 남는 거는 1.66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4였던 18만 4천원이었던 옵션의 가격이 16만 6천원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같은 퍼센티지만큼 내재 변동성이 1% 상승했을 경우와 1% 하락하고 하루가 지난 경우 그렇게 봤는데요. 상승했을 때는 옵션 가격 상승이 4.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락했을 때는 옵션 가격의 하락이 9.8%나 하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옵션을 만약에 매수를 해서 내재 변동성이 1% 상승하고 하루가 경과했다. 그러면 그 옵션 가격은 4.3%가 상승하고 그만큼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옵션을 매도를 한 경우에는 내재 변동성이 똑같이 1%지만은 이번에 하락한 경우에는 9.8%라는 아까의 1% 상승했을 때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그 시간은 무조건 흐르죠. 무조건 미래로 흐르는 그런 시간 가치가 옵션에서는 숙명적으로 옵션의 그 어떤 운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 전략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 내재 변동성과 시간 가치의 특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은 어느 옵션이 비싸다, 어느 옵션이 싸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옵션은 가격을 보았더니 10만 원이고 어떤 옵션은 가격을 보았더니 5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비싸다, 5만 원짜리가 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비싼 것이 비싸고 내재 변동성이 낮은 것이 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재 변동성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요거는 작년 11월 11월물이 아주 본격적으로 거래됐던 작년 10월 11일에 내재 변동성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위에 있는 것이 푼 67의 내재 변동성의 당일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색은 그 콜 85의 내재 변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이 내재 변동성과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것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은 낮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별 큰 움직임이 없이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죠. 쭉 이 움직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내재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한 4%나 급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급등했는데 다시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내재 변동성의 변화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장중에 2% 또는 뭐 3% 또는 4%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재 변동성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 그러면 그것 역시 거의 예외 없이 또 다시 제자리로 간다. 아주 재밌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매매에 아주 많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는 다음에 또 내재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볼 때 또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까지 얘기한 거를요. 한번 내재 변동성과 옵션 가격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내재 변동성이 상승하고 지수도 상승했을 때 콜옵션의 가격과 풋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밑에 있는 것은 내재 변동성이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콜과 풋의 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내재 변동성이 상승하니까 우리는 일단 콜이든 풋이든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니까 지수가 상승하면은 콜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풋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결합을 한 거, 내재 변동성이 상승했을 때, 그리고 지수가 상승했을 때, 그걸 같이 결합을 한다면은 콜의 상승폭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콜의 상승폭이 증가하고, 풋은 지수가 떨어져서 하락하는데 내재 변동성이 상승해가지고 그 내재 변동성 상승폭만큼 풋은 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풋의 하락폭은 작아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수가 이번에 내재 변동성 동일하게 상승했는데 지수가 하락한 그런 경우에는 콜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그렇지만 콜의 그 하락하는 정도가 평소보다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풋의 상승폭이 평소보다 더 훨씬 커진다는 거죠. 제가 매매를 해보면서 시세를 쭉 지켜본 결과 심지어는 지수가 1포인트 빠지는데도 내재 변동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재 변동성이 그 옵션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옵션 매매를 할 때 큰 실수를 안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차트는 내재 변동성 상승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서 본 차트입니다. 맨 위에 있는 그 차트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물의 하루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는 게 콜 85고 빨간색으로 되는 게 풋 75를 나타낸 그런 거죠. 여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5분 그 동시호가 바로 직전까지 하루의 그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요. 자, 아침부터 시작해서 선물이 줄기차게 올랐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콜도 오르겠죠. 콜 옵션 뭐 선물이 올라오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풋은 보시면은 아침에는 한 0.34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녁에 끝났을 때 오후 3시 5분에 봤을 때는 오후에 봤을 때는 0.29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선물이 오르니까 풋이 떨어지는 거는 아주 뭐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수가 있냐면요. 선물이 2.5포인트 올랐고 콜은 44틱이 올랐고 풋은 5틱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오늘 시장이 분명히 뜬다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뭐 밤사이에 조상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마 그러시면서 오늘은 시장에 올라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 오르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한다. 자,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저게 있겠죠. 선물 매수.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럼 상승하는 게 좋은 경우는 콜 옵션을 또 매수하는 경우. 그것도 있겠죠. 콜 매수. 시장이 상승하니까 풋 옵션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풋은 매도. 자, 이 세 가지 전략이 있을 겁니다. 크게 보자면은. 근데 선물 매수하니까 그날은 플러스 2.5포인트, 한 개양만 매수하더라도 얼마인가요? 125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이었죠. 그 다음에 콜 옵션은 0.44, 44,000원이 올라갔고요. 풋을 매도하니까 5틱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받는 게 0.05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분이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1번으로도 갈 수도 있고 2번을 택할 수도 있고 3번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게 되는데요. 선물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뭐라 그럴까? 한 중간쯤 되는 거죠. 근데 풋 매수를 하면은 원래 풋의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콜의 가격이 0.28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된 겁니까? 0.72가 된 겁니다. 무려 한 3배 가량까지 3배 정도까지 올랐던 그런 거의 3배 조금 안 되지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콜을 매도한 사람은 0.35에 매도했는데 나중에 끝나서 보니까 0.34였었죠. 0.34에 매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겨우 0.29밖에 안 됐습니다. 자, 1번을 택한 사람이 있고 2번을 택한 사람이 있고 3번을 택한 사람이 있는데 2번을 택한 사람이 제일 매매를 잘한 거죠. 왜냐하면 수익이 제일 많이 났으니까요. 다 똑같이 시장이 상승한다. 그걸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택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전략을 1번 전략을 택한 사람은 중간 정도 하니까 그나마 좋겠지만은 3번처럼 엉뚱한 전략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도 수익을 낸 거는 겨우 5틱밖에 안 된다는, 겨우 5,0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콜 매수를 했다면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풋 매도를 함으로써 5틱밖에 수익이 안 나는 아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동일하게 시장을 상승한다고 정확히 예측했으면서도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옵션을 하는 거니까요. 선물을 이제 논외로 한다면요. 도대체 내가 시장 상승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언제는 콜 매수를 하고 언제는 풋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오늘은 기분도 그러니까 풋 매도로 가자. 오늘은 좋은 일 있으니까 콜 매수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 기준이 과연 뭐냐? 그리고 왜 콜은 거의 3배까지 가는데 풋은 왜 5틱밖에 안 빠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내재 변동성의 효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리하자면 이건 어떤 걸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이날은 내재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옵션의 가격이 굉장히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평가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다는 거죠. 싸다는 것은 우리가 사야 되죠. 매수를 해야 되지 매도를 하면은 싼 게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풋 매도를 한 분은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좌절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시장이 2.5포인트나 폭등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알았는데도 수익은 5틱밖에 안 내는
그 왜 그러냐면은 바로 내재 변동성의 특징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내재 변동성이 이제 상승을 했었던 경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또 내재 변동성이 상승만 하는 건 아니죠.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락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재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재 변동성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내재 변동성이 하락하는 경우인데 아까하고 비슷하게 선물은 아침에 보시면 한 83에서 시작해서요. 한 85.67 뭐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이 경우도 선물이 2.7포인트 아주 높게 상승했던 그런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풋의 그 차트가 이렇게 우리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풋이고요. 요게 선물이고 빨간 게 콜옵션인데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또 아주 뭐 시장의 방향을 잘 읽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은 2.5포인트 상승한다. 이걸 아주 또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선물을 매수하거나 또 콜을 매수하거나 풋을 매도하는 이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콜을 매수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콜은 얼마에서 시작하냐면요. 대략 한 1.4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보면 빨간 게 그거죠. 1.4, 3, 4, 4, 5틱밖에 안 오릅니다. 아까하고 정반대의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풋을 매도하신 분은 대략 한 1.7 정도에서 풋이 형성이 됐다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1.1까지 떨어집니다. 아까하고 상황이 너무나 정반대인데요. 풋을 시장이 상승한 거를 알아서 선물을 매수했는데 선물을 그냥 매수하면 한 2.56포인트 정도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콜을 매수한 경우에 5틱밖에 못 먹는 아까하고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풋을 매도했다면은 거의 한 60틱에 가까운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게 되죠. 자,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냐면요. 이날은 이미 내재 변동성이 아주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날이라는 거죠. 그럼 내재 변동성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옵션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옵션의 가격이 고평가된 경우에는 그 옵션을 사는 게 타당한 게 아니라 매도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니까 그러면은 풋을 매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정반대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예가 의미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확실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요. 내재 변동 자기가 시장의 방향을 잘 알고도 잘못된 전략을 갖고서 대응하면은 이렇게 수익률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재 변동성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옵션 매매에 임하면은 아까의 경우처럼 풋 매도를 하는 일이 없고 또 지금 경우처럼 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매매 기법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시장에는 사실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을 스캘핑해서 또는 옵션 매수로 수익 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시간에는 변동성 매매를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변동성 매매라는 것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면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변동성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또 변동성 매매라는 게 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실제 시장에는 변동성이라는 상품이 상장되어 있지는 않죠.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을 뿐이지 변동성이라는 상품이 따로 상장이 돼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매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변동성을 사고 파는 거죠. 변동성을 어떻게 사고 팔 것이냐. 변동성이라는 상품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고 팔 것이냐.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 내내에는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델타가 0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모든 가정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는
모두 다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뭐 분명히 상승한다, 뭐 또는 하락한다 그런 거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변동성만 매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델타를 0으로 만든다. 델타를 또는 중립으로 한다. 방향성을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서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위로 가거나 하락하거나 했을 때 포지션의 수익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변동성을 사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변동성 매수가 있을 거고 변동성 매도가 있겠죠. 그러면 변동성 매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변동성 매수의 가장 단순한 형태, 그것은 바로 양매수라고 불려지는 그런 전략이겠죠. 양매수는 뭐 아주 간단하죠. 콜을 뭐 한 100만 원어치 사고 또 풋도 동시에 100만 원어치 사는 그런 포지션이 양매수의 포지션이죠. 그게 바로 변동성 매수의 가장 단순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반대로 변동성 매도의 가장 단순한 형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기관이나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포지션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양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내내 제가 강의를 할 거는 주로 양매도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데요. 변동성 매수와 변동성 매도가 정반대이듯이 양매도와 양매수가 정반대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해요, 자기가 지금. 근데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 있겠죠. 반대로 또 양매도 포지션을 쭉 갖고 오고 있다가 수익이 많이 나서 그 포지션을 청산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양매수하고 바로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안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 매도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가야겠는데요. 변동성 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단순한 형태가 양매도 포지션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양쪽 옵션의 가격을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콜은 뭐 7만 원이고 풋은 한 뭐 6만 5천 원 이런 거면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비슷한 쪽으로 해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콜은 10,000원인데 풋은 2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은 좀 이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뭐 심리적인 안정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뭐 비싼 거, 싼 거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뭐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비슷한 가격이 비슷한 것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한다. 자, 그러면 변동성 매도 그거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양매도. 양매도라는 것이 나온 말의 어원이 바로 양쪽을 매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팔아야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누가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야 되는데 싸게 사고 싶지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성 매도, 특히 가장 그 단순한 형태인 양매도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콜하고 풋을 모두 매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되도록 비싸게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매도를 할 때 많이들 또 문의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콜부터 매도하고 시장이 하락을 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먼저 콜을 먼저 매도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했으니까 풋이 좀 비싸지겠죠. 풋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때 또 풋을 매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정답이죠. 근데 그거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또 그 정도로 시장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우리가 골치 아프게 뭐 양매도니 전략매매니 변동성 매도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그냥 선물 스캘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까의 가정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동시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입을 하니까 콜도 어느 준비된 시간에 뭐 10시에 딱 진입을 하면은 콜과 풋을 동시에 파는 그런 것을 또 하나 가정을 하겠죠. 우리가 양매도를 하는 거니까 동시에 비싸야 되겠죠. 둘이 같이 비싸야 되겠죠. 하나만 비싸고 하나는 뭐 싸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동시에 비싼 때가 아주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진입 조건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재 변동성에 대한 특징을 얘기한 것을 다시 돌아간다면요. 옵션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이 바로 내재 변동성의 높고 낮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파는 거니까 내재 변동성이 높을 때가 좋겠죠. 근데 동시에 높아야 되겠죠. 콜과 풋이 동시에 높다. 그럼 동시에 높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두 콜과 풋의 내재 변동성의 평균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동시에 비싸져 있는 상태로구나.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 매도, 그거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양매도 포지션의 최적의 진입 조건은 바로 두 옵션의 내재 변동성의 평균이 높을 때가 아주 좋은 진입 조건이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금방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고수에 나와 있는 스프레드 차트를 이용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차트인데요. 이 녹색이 풋 102였고요. 이 자주색으로 된 것이 콜 112였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내재 변동성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 검은색이 그 내재 변동성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시장을 쭉 와 봤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A 지점까지 딱 왔어요. 물론 이 A 지점 이후는 그 시점에서는 볼 수가 없죠.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지금 A 시점이 대략 1시경이니까 2시간이나 이제 장이 끝나려면 더 남았으니까요. 그 미래에 일어날 그런 거니까 A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A점까지 딱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느 사이트나 또 아니면 어느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매도가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양매도를 딱 준비하려고 봤는데 아침에 이래저래 해서 바빠서 A점까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버린 상황에서 이 A 시점에서 딱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누가 어떤 고수가 양매도가 좋다 그래서 봤더니 양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양매도를 한다면은 두 개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양매도의 정석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A점은 내재 변동성의 평균이 검은색 그래프가 꾸준히 하락해 있는 그런 점에 이미 다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A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이 시장의 옵션 가격이 콜 102와 112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가격이 옵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는 거는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고 싸다고 본다면은 싼 상태가 된 거고 우리가 싼 것은 팔 필요가 없죠. 비싼 걸 팔아야 되죠.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A점은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에는 적절한 점이 아니죠. 자, 그랬더니 시장이 이 밑에서 지수가 급등하면서 내재 변동성도 급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점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거의 한 2%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내재 변동성 평균이 올랐다. 이것은 옵션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즉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B점은 우리가 양매도를 하기에 아주 좋은 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내재 변동성은 급등하면은 원래 제자리로 가고 급락해도 또 원래 제자리로 간다.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죠. A에서 B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B에서 C로 급락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B점에서 양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수익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A점에서 올라서 다행인데 A점에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A점은 이미 아침에 37% 정도에서 시작해서 A점은 이미 34.5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 자체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즉 한 2.5%나 낮아진 상태인데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평균적인 물론 그날의 평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된다면은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가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A점에서 물론 내재 변동성이 A점에서 양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A 지점에서 내재 변동성 평균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시장을 여태까지 제가 본 결과 이렇게 쭉 가는다기보다는 이미 2.5%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 위쪽으로 가려는 그런 힘이 그런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A점은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이고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매매를 하신다면 A점은 오히려 양매수를 하는 게 아주 좋은 지점이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스프레드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매에는 상당히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뭐 비율 스프레드도 있고 버터플라이,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다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양매수와 양매도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은 앞으로 뭐 다른 좀 더 어려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참조하신다면은 충분히 매매에 이런 툴들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프레드 차트는 내재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것을 매매에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격으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면은 아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매매에 사용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빠른 그 판단을 하고 그런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양매도 전략을 우리가 간단히 봤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더 이제 깊게 수준 있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양매도 전략은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비싸게 과연 파는 것이냐? 내재 변동성의 평균이 양매도를 하려는 두 콜과 풋의 평균이 높을 때가 그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요번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현실로 와서 양매도 전략을 뭐 아무 때나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월물이 아주 본격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이전 월물 만기 바로 다음 날이죠.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한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대략 옵션의 이제 거래일이 새로운 월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되면은 대략 한 20일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기가 한 10일 정도 남아있을 때, 거래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만기 직전, 만기 바로 전일 또는 뭐 만기 당일날에 양매도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거는 옵션 전략센터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포지션을 한번 쭉 본 건데요. 양매도 전략이니까 대략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지션들이 이렇게 쭉 있죠. 콜 115는 뭐 50개 매도하고 콜 풋 87은 60개 매도하고 가격이 0.63, 0.52니까 대략 가격하고 수량 곱하면은 전체 그 콜 옵션 매도 금액과 풋 옵션 매도 금액이 거의 뭐 비슷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37이죠. 자, 이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0.37이라는 것은 뭐 거의 0에 가깝다. 뭐 이렇게 우리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마, 세타, 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6.2. 자, 여기 있는 모든 단위는 10만 원 단위입니다. 세타가 6.2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포지션을 오버나잇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딱 이 포지션을 잡은 지 만 24시간이 지나면은 기초자산이 변화가 없고 다른 모든 것이 변화가 없다면은 이 포지션에서는 62만 원의 수익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그게 바로 세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배가는 보면은 마이너스 5.38, 뭐 5.4라고 할까요? 그럼 54만 원이죠. 이 얘기 뭐냐면은 양매도는 양쪽을 판 겁니다. 그래서 판 것은 자기한테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좋은 거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은 불리해지죠. 그런데 이 배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배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재 변동성이 1% 올라가면은 옵션 가격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에서 콜 115와 풋 87을 50개, 60개씩 양쪽을 매도를 했을 때 변동성이 1% 올라가면은 54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간만은 뭐 나중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세타와 저는 베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치를 좀 잠깐 한번 기억들을 해주세요. 세타가 62만 원, 베가가 마이너스 54만 원. 대략 뭐 1대1 이렇게 된다. 뭐 6대 5.4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대략 그 비율이 1대1 정도 된다. 이건 언제냐면은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입니다. 자, 세타와 베가가 1대1 정도 된다. 그리고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이거는 여기 보시면 잔존일수가 8.99 이렇게 나오는데 9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기가 9일, 생명이 한 대략 20일 정도라면은, 요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또 이제 포지션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콜 97이 120개 팔고, 풋 77은 170개를 팔아 상태고요. 단가가 그때 가격이 0.4, 0.35. 대략 곱하면 또 그 전체 매도 금액이 비슷해지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0.94, 뭐 거의 뭐 또 0에 가까운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세타하고 베가를 한번 볼까요? 자, 세타가 얼마가 됐냐면요. 20.54가 됐습니다. 베가는 얼마가 되냐면 7.9니까 뭐 한 마이너스 8이라 그러죠. 자, 아까는 세타 베가가 거의 비율이 1대1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율이 뭐 한 3은 조금 안 되지만 거의 3대1쯤으로 세타가 커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세타가 20.54라는 것은 이 포지션이 그냥 하루만 잘 버티면은 그 기초자산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은 대략 2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베가가 한 80만 원쯤 된다. 이것은 내재 변동성이 한 1% 증가하면은 손실이 한 80만 원 정도 발생한다. 반대로 내재 변동성이 1% 감소하면은 수익이 80만 원 정도 생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아까 한 거랑 같이 이제 결합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세타하고 베가의 비율이 대략 1대1인데 만기가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남아있을 때는 세타와 베가의 비율이 거의 3대1까지 확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만기 직전인 이 잔존일수가 1.99 이렇게 됐으니까 만기 이틀 전입니다. 만기 바로 전날이죠. 그럼 만기 직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거는 다 이제 제쳐두고요. 세타하고 베가를 보겠습니다. 세타하고 베가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세타는 49.36이니까 거의 50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기 바로 전날 이런 포지션을 잘 잡고 그 다음날로 넘어갔는데 지수가 변하지 않고 내재 변동성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베가는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즉 1% 올라갔을 때 손실이 40만 원밖에 안 생기고 그 비율은 세타와 베가의 비율은 거의 10대 1 정도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표로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포지션의 양매도 포지션, 양매도 전략을 사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응용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아까 이제 19일이니까 거의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중간 정도, 9일, 그 다음에 만기에 바로 직전 2일 이렇게 되는데 세타 베가를 이날을 1, 1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근데 세타는 만기가 커지면은 만기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1, 1.93, 거의 2, 4, 뭐 5에 가깝게 한 5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베가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반으로 줄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양매도 하면은 양매도가 수익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가치로부터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보다 내재 변동성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세타하고 베가의 비율이 거의 1대1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포지션을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 오버나잇을 잘 했어요. 그리고 뭐 지수도 크게 변하지 않아가지고 수익이 1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이 배가가 내재 변동성이 1% 증가하면은 손실이 생기겠죠. 양매도 포지션에서는. 그러면 이 세타하고 배가를 같이 그날 해보면은 더해주면은 손실이 거의 수익이 0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타가 1.93이니까 뭐 대략 2라고 하고요. 뭐 이거는 0.85인데 뭐 그냥 1이라고 이렇게 딱 둔다면 거의 2대 1이죠. 이 얘기 뭐냐면은 만기가 한 9일 정도 남았을 때는 포지션을 오버나잇 하면은 세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한 2구. 그날 뭐 운이 없게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이 증가해서 1이 증가해서 손실이 생겨도 세타에서 수익이 난 것이 배가로부터 손실이 난 것을 커버한다는 거죠. 거의 2%까지 커버할 수가 있겠죠. 내재 변동성 2% 증가까지. 자, 근데 이 만기 바로 직전인 경우에는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4.6 대 0.43이니까 거의 10대 1이죠. 이 얘기 뭐냐면은 만기 바로 전날에 오버나잇을 잘해서 생기는 세타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배가는 변동성이 10%나 증가를 해도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만기가 가까울 때는 세타가 중요하고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뭐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냐면 배가가 중요해진다. 즉 내재 변동성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매도 포지션을 운영하신다면은 세타와 배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배가가 최우선 그 관심사가 기준이 돼야 되고 만기 직전인 경우에는 만기가 가까울수록 세타가 최우선 관심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